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3회 모의고사의 실무 수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할 부분은 좀 뭐 이론에 비해서 좀 빨리 할 거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 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인물산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군요. 자,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는 거래처를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거래 명세표를 주었습니다. 신규 거래처인 신비물산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였으나 도착하지 않아 거래 명세표에 의하여 거래처 등록을 하려고 한다. 상품 매입에 따른 거래처의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거래 입력은 생략한다. 네, 거래처 코드 2001번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도 입력할 것. 뭐 우리 사업자 등록증 보고 입력하는 것처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가가지고 회사 코드 주어진 대로 2001 해서 주식회사 신비물산 사업자 등록번호 107 81 31220 대표자 이승용 전체 하신 다음에 업태는 도소매업 오늘 오타가 많이 나네요. 종목은 화장품 네. 주소는 그냥 타이핑을 해버리겠습니다. 선생님 주소할 때 우편번호 검색 안 하고 주소만 입력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도 네. 돼요. 네. 왜냐하면 주소에 우편번호가 나와 있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우편번호가 꼭 찍어져 있으면 뭐 검색을 하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검색보다 타이핑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타자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사항에 가서 담당자 이메일을 tbl로 빌 36524는 뒤에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다들 하셨고 그 다음에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용 등록 문제가 나왔는데 237번 광업권을 프랜차이즈로 변경하시오. 우리가 여기서 개정 과목 등록 및 적용에 가가지고 우리가 237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광업권 여기를 빨강색이니까 컨트롤 F1 딱 누르고 나서 프랜차이즈 아이고 엔터하고 구분은 3번 일반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번호 315번이 또 있네요. 315번 전체 누른 다음에 315번 눌러서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반품 충당 부채로 바꾸라고 그랬네요. 반품 이렇게 입력하셨죠. 이거는 반품 충당 부채니까 종류를 구분을 5번 충당금으로 하고 사용으로 한 다음에 현금 적용 대체 적용군요. 네, 대체 적용 1번에다가 1 엔터하고 반품 시 이 내용을 그대로 타자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타자하시면 된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받으러움,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가인물사는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받아 등록되어 있습니다. 받으러움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하시오. 그럴 때는 우리는 여기 거래처별 초기 2월 맨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받으러움을 더블 클릭해야 되죠. 예, 더블 클릭해 가지고 530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530만 원이 이게 합쳐서 530인데 유명 거 이게 완전히 잘못 들어간 거죠. 이거 삭제. 여러분 이거 삭제하시고 해야 돼요. 삭제하고 105번 삭제 안 하고 추가로 입력하신 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군요. 만기일자 2021 0908 어음번호 자가 335621 금액은 230만원 자수 발행인이 F2 눌러가지고 민들레 화장품 발행일자는 2020 0908로 바꿔주시고 거래일자도 똑같다는 거죠. 2020 0908 어음의 종류는 약속어음 그대로 두시고 지급기관이 안 나와 있어요. 거래처 발행일자 만기일자 어음종류 어음번호 지급기관 그냥 비워놔야 되겠습니다. 은행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 만기일자 2021 0531 어이구. 사자 $300만 자수 발행인 F2 눌러가지고 동안 화장품 배소인 없고 발행일자 거래일자 똑같이 2020 1130 2020 1130 네, 약속은 그대로 주시고 여기도 지급기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것이 데이터 잘못된 거래처를 넣어놓은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거 여기 휴지통 눌러서 삭제하신 다음에 530만 원을 이렇게 두 거래처로 쪼개서 입력해 주시고 닫아 주셔야 되겠네요. 장기 차입금도 이게 더블 클릭해야 될걸요 아마. 자, 밑에 장기 차입금 더블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자, 3천만 원 하나의 거래처입니다. 98010 만기는 비고에 있겠네요. 2024 1001 차입금 번호는 되게 안 주더라고요. 자, 금액은 3천만 원. 상환 조건 비고에 있습니다. 일시. 자, 농협이니까 차입처는 금융기관이 맞으니까 엔터로 지나가시고 이체구조 없어요. 후급 일할 맞나요? 맞고 차입일자 이자율 원리자 없어요. 최초 차입일자는 고쳐야 되겠습니다. 2019 1001 최초 상환일은 없습니다. 자금 용도가 저교의 시설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2번으로 하셨나요? 시설로. 원금 상환 중이 없으니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 차입금에서는 이런 자금 용도 이런 거 빠뜨리지 마시고 최초 차입일 이런 거 고쳐주시는 거 빠뜨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초기 2월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기관 전표 입력, 영업부 직원의 거래처 방문, 영업부 직원이 거래처 방문하고,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랍니다. 회사는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자, 첫째, BC카드에 대하여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그랬네요. 자, 99700으로
자, PC 카드사 거래처 등록을 하려면 카드 탭에서 해야 되죠. 전체 메뉴에 거래처 등록에 카드 탭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카드 탭. 거기 가셔가지고 회사 코드는 99700이고요. 카드사명은 PC 카드사. 가맹점 번호 거기에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보면은 가맹점 번호 대신에 계좌, 거기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5454-9969-8747- 하나 매입 카드죠. 예, 가맹점이면 매출인데 이건 매입이니까 매입 동그라미.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사항만 입력해 주시면 거래처 등록된 거죠. 아이고 시끄러워. 자, 두 번째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일반 전표에 날짜는 신용카드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8월 1일이죠. 8월 1일 차변의 차량 유지비 한 822번으로 해야 되고요. 금액은 55,000원. 5만원 아닙니다. 55,000원입니다.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카드 결제했으니까. 거래처는 방금 등록한 BC카드 55,000원. 자, 그런데 평가 문제 하나 더 있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차량 비용 현황에 반영하라 하는 말은 차량 유지비를 클릭하고 F3을 눌러라 이겁니다. 그럼 밑에 우리가 어음을 관리할 때도 F3을 누르죠. 예, 차량 유지비 관련된 것도 차량 유지비를 클릭하고 F3을 누릅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더블 클릭해서 골라줘요. 업무용 승용차가 3대가 있네요. 예, 그 중에서 이번 차는 SM7입니다. 21루 이렇게 나가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확인 선택해 주시고, 주유를 했다 그랬으니까 구분은 유류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았으니까 엔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골라주시고 구분해서 유류비 골라주시고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출장비 정산인데요. 8월 8일 날 구매팀 김영민 과장이 부산 출장 후에 제출한 여비 정산서이다. 출장비는 7월 31일에 현금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이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출장비 중에 실제 소요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주었는데 24만 4,500원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4만 5천 원 우리가 반납, 회수했다는 얘기죠. 회수 4만 5천 원 현금으로 회수했습니다. 차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장비는 통합하여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25만 4천 원이 유류대, 통행료, 숙박비, 식대인데 전부 뭐예요? 유류대 차량 유지비로 하지 말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8일이죠. 자, 대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써셔야 되고 금액은 254 500원. 아니, 대변이 아니라 여비교통비 차변. 죄송합니다. 네, 차변. 대변이 뭐냐면은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대변이 가지급금. 아니, 왜 이러죠? 영어군요.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김영민으로 입력했어야 돼요. 김영민. 그리고 대변 금액은 아까 설명에서 30만 원을 가져갔다 그랬죠.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죠. 반환 금액 얼마죠?
45,500원. 현금 45,500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차변 30만원, 대변 30만원으로 분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대변 기록하실 때 김영민 코드 걸어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자료 입력인데요. 창고 건설을 위하여 장미물산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 비용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상기 토지 매입 관련 취득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취득세고 요게 토지 대금인데 이 두 개를 다 자산 처리해야죠.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 관련 취득세는 토지로 본다. 따라서 차변의 토지,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러한 분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통장 거래 날짜인 8월 9일이죠. 8월 9일로 바꾸시고 차변은 토지 207500 플러스 2억 750만원, 대변 103번, 거래처는 은행으로 바꾸는 거, 신한은행이라는 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7500 플러스.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인데요. 대출금 이자 계산서.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액과 이자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요. 차변에는 부채 감소가 되겠죠. 네. 자, 먼저 대변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10일이네요. 날짜를 8월 10일로 바꾸시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이요. 은행은 항상 신한은행. 은행은 항상 은행 관련 개정 과목은 은행으로. 자, 신한은행 보통이니까 위에 거 써야 되겠습니다. 당좌 쓰면 안 되죠. 금액은 10230 플러스가 되고요. 자, 차변은 부채 감소입니다. 자, 부채가 어디 거냐면은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어요. 우리은행. 그래서 우리은행의 대출금이 지금 1,000만원인데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대출일이 2020년 8월 10일이네요. 대출 장부 조회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한데 조회를 안 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작년 8월 10일 날 대출을 했고요. 올해 8월 10일 날 갚는 것이죠. 1년 만에 갚았다는 것이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얘기네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찝찝하면은 단기 차입금 계정별 원장에 가가지고 우리은행에 1,000만원의 단기 차입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확인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단기 차입금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260번이죠. 회사는 우리은행, 거래처 우리은행, 금액은 1,000만원짜리 부채 감소. 그리고 23만원 약정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931번 영업의 비용이죠. 그것이 23만원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변의 보통예금 1,023만원 신한은행 자산 감소.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차변의 이자 비용은 비용 발생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는 5번째 문제입니다. 자, 5번째 문제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문제인데요.
무지개의 부도로 전자음 500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무지개의 부도로 대손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음이 부도가 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고 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8월 12일자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봐야 됩니다. 받으러움 밑에 대손 충당금을 보세요. 53,000원이 있네요. 53,000원. 여러분은 지금 여기가 없어야 돼요. 53,000원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자, 받으러움에 대한 53,000원을 먼저 상계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죠. 대손상각비. 자, 그러면 날짜는 8월 12일이죠. 8월 12일로 바꾸시고 대변의 받으러움 110번 대변의 받으러움 거래처는 무지개 얼마짜리? 500짜리 부도 발생. 차변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11번 써야 되죠. 그것이 조금 전에 합잔에서 확인했던 5300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니까 835번대 밑에 빨간 것이 보이는 4947 플러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릅니다. 자, 밑에서 지금 이 어음이 할인을 한 건지 배서 양도한 건지 만기가 된 건지 부도가 난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데 지금 처음 이거 우리 최근에 해본 거 처음 아닌가요? 예. 어음 상태를 5번 부도로 바꿔줍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예. 이것이 부도예요. 이것이 부도. 부도로 바꿔주고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500만원짜리 선택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는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 어음을 부도 처리해주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만큼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판매 관리비인 대손 상각비로 비용 발생시켜주는 이런 분계를 해야 됩니다. 어음 상태가 부도인 것이 기출문제에서는 없었는데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6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 있고요. 자, 8월 26일이고 23일 날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500만원의 입금 내역에 대하여 원인을 알 수 없어 임시계정으로 처리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면 처리하는 임시계정이 있죠. 그리고 8월 26일 확인 결과 매출처 유명의 외상대금 200과 매출에 대한 계약금 300만원이 확인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23일 날 요 임시계정 무엇으로 했었는지 여러분이 아마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임혜자님한테 제가 질문한 것 같고 임혜자님 아까 수업 끝날 무렵에 임혜자님한테 질문했었죠? 네. 예. 자, 왜 이렇게 소리가 커서? 네. 자, 유인정 씨한테 질문 안 한 것 같은데, 유인정 씨. 요 임시계정이 뭔가요? 임시계정은 가수금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수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23일에 가수금을 부채로 인식했으니까
26일 날은 부채 감소를 시킵니다. 500만 원을. 네. 자, 그래서 8월 26일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차변의 가수금 부채 감소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것이 말이죠. 200은 그 외상대금이었고 300은 계약금이었으니까 외상대금은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유명이고 200이고 자 유인정씨 나머지 300은 뭘로 했어요? 대변에 선수금요. 예, 선수금으로 했죠. 네. 선수금의 거래처도 유명이 돼야 됩니다. 3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가수금이 혹시 거래처가 확인됐었는가 궁금하시면 8월 23일 거 한번 조회해 보시면 돼요. 가수금에 김영진이라는 거래처가 있었네요. 아차. 그러면 26일 날도 여기다가 거래처 김영진 걸어 놔야 되겠네. 김영진. 요거 놓칠 뻔했네요. 우선 아이폰을 잠금해. 자, 되게 이 가수금이 말이죠. 무슨 돈인지 모르는 게 들어오는 건데 거래처도 그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수금 거래처 안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보게 됐냐면 여기 통장 거래 내역에 내용에 김영진이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혹시 23일 날 이 김영진 신규 거래처로 만들어 놨나 하고 제가 23일 전표를 한번 봤습니다. 예, 보기 잘했어요. 여러분 23일 전표를 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 원인불명 입금하면서 거래처 31113 거래처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26일 날 전표 입력할 때도 차변에 부채 감소할 때 거래처를 걸어 주어야 거래처 원장까지 깔끔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뭔가 조회를 해볼 만한 문제가 조회를 해야 될 문제가 나오면 조회해 보는 게 원칙이에요. 네. 내가 가수금이다 라는 걸 알지만 그냥 가수금 그것만 알고 부채 감소 시키는 거 그걸로 끝내다 보면은 이 거래처 때문에 마이너스 감점 1점 나올 수 있어요. 2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회해보는 거 항상 조회해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김영진이 거래처 코드가 있었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 거래대금 중 100만원은 자기압수표 현금이죠. 나머지는 보통예금 혼합 분개해야 됩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네, 제가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뭘 틀렸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날짜는 거래 날짜인 8월 16일로 입력을 하고 유형은 11번 복수거래 키 눌러가지고 스킨 스킨 70개 35,000원 그 다음에 립스틱 56개 17,500원 확인. 거래처명 천사물산 전자세금 비워두고 분개는 혼합 밑으로 내려와서 100만원은 현금 차변에 101번 100만원 또 차변에 보통예금
2773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누르고 오케이. 틀린 거 없죠? 보통 신한은행이야. 아 그래요? 아 이거 틀린 게 있군요. 네. 여러분 연파하십니다. 아 여기 네. 여기 요거 신한은행 꼭 바꿔야 됩니다. 네. 신한은행이 꼭 바꾸셔야 돼요. 안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들 네? 또 틀렸어요? 아니야. 예, 맞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셔가지고 여기를 8월 16일로 입력합니다. 8월 16일부터 8월 16일로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여기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누르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시고 여기 발행 누르고 확인. 네, 이렇게 하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16일 거 조회하면 여기 전자 발행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네, 너무 빨리 하다가 이런 거 놓치고 가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3점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래대금 중 3040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지급했고 이를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그래서 외상이 있고 보통예금으로 결제한 게 있으니까 분계를 혼합분계하면 되겠네요. 자, 상품을 매입한 거래. 뭐 그다지 함정이 없죠. 이런 거래는. 자,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 네. 제가 뭐 틀리는지 혹시 또 잘 봐주세요. 8월 19일 거. 네.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51번이었고 품명은 화장품이고 수량이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이 64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드림 화장품.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이고 혼합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거래 대금 중에 3040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304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눌러서 여기서 거래처를 신한은행으로 여기서 바꾼다 이 말이죠. 신한은행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엔터로 지나가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매입이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죠. 나머지는 빨간 글씨 40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드림 화장품 맞구나 차변 대변 합계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에서는 그 보통예금의 거래처 신한은행 바꾸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뭐 실수가 거의 없어요. 예.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매출거래 4점인데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성우는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되어 반품되었으며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외상과 상계처리한다 그러면 외상분계하시면 돼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날짜가 8월 20일이니까요.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 8월 20일로 바꾸시고 자 전자세금계산서 세금이 있는 세금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매출이요. 품명에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수량은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3650 플러스 네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성은이 거래처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되죠.
그리고 분계는 외상 분계해야 외상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자,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매입 매출 전표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5번 매입 거래예요. 과일을 매입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과일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 계산서이다 이거야. 전자 계산서이다.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고요.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할 것 이랬습니다. 네. 자, 요거 누가 한번 같이 누가 한번 제가 입력하는 거 한번 이 얘기 해보세요. 원지윤님 계신가요? 원지윤님. 네. 원지윤 씨 8월 20 자, 8월 21일 한번 이 얘기 해보세요. 이 얘기 한 대로 제가 입력해 드릴게. 예. 유형은 유형은 면세, 번호로 53번 면세, 예, 53번 면세. 분명 과일, 과일. 공급가액 76만 5천 원, 네. 거래처는 하나유통, 하나유통이고 전자입력, 전자입력, 분계는 현금, 분계는 현금이다. 자, 그리고 밑에 분계에서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리후생지, 예, 복리후생비로 고치면 끝.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53번 면세 유형으로 입력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상품을 811번 복리후생비로 고치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 문제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입니다. 매출거래처 담당자와 식사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랍니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게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문제죠. 자, 작성일자가 8월 22일이니까 8월 22일로 작성을 하시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요거는 신미연님 한번 이 얘기해 보세요. 같이 입력합시다. 자, 유형은 이게 뭔가요? 54번 불공이요. 54번 불공이고 여기 사유는요? 접대비 9번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에는 식대 썼을 것이고 15만 원. 거래처는 어딘가요? 태창 예, 태창 식당이 되겠고요. 1번 1번 예, 혼합 하셔가지고 상품 상품을 접대비로 바꾸고 대변 미지급금. 대변이 미지급금이죠?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태창 식당이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래서 이 문제는 이 주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54번 불공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과 이게 상품을 접대비로 바꾼 다음에 외상이다 해서 외상매입금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미지급금. 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거래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세요. 이것도 좀 주의할 것이 많이 있죠. 자, 거래 날짜는 8월 27일입니다. 자, 8월 27일로 날짜를 입력하고 나서 요거는 선준이 님이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유형을 이거 몇 번으로 하셨어요? 17번 카드 과세요? 예, 1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가 이제 기은 카드. 예, 기은 카드네요. 품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화장품이요. 화장품이라고 쓰셨고 공급가액에다 이제 합계 입력하신 거죠? 13만 2천 원. 예, 이렇게 하셨고 거래처는 뭘 입력했나요? 개인 이름 박태종. 예, 박태종을 넣어야 됩니다.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했어요? 전자세금란은 비워두고요. 분기를 카드로. 예, 비워두고요. 네, 맞아요. 전자세금 비우고 분계는 카드로.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으로 기은 카드사가 거래처로 떨어지고 부가세 애수금과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카과 매출이라고 하는 17번으로 들어가는 것과 분계를 카드로 하고 그런데 여기 거래처는 박태종이 돼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카드 분계하면 이 분계는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6월 30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반드시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회할 것.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자비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세무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자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를 했어야 되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이렇게 조회를 여러분이 누구나 다 했겠죠. 반드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니까 확인.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부가세 애수금, 이거는 부가세 대급금, 이거는 미지급 세금, 요 10,000원은 자비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을 클릭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전표를 열어가지고 6월 30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부가세 애수금을 우리가 복사해왔죠. 정리할 때는 부채감소 차변에 예수 해가지고 부가세 애수금 찾아주고 다다닥 가서 붙여넣기 엔터 치고 대변에 자 부가세 대급금을 복사해다가 자산 감소시켜야죠. 자 대급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 다다닥 가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매입세를 신고서에 이게 왜 다시 줘야 돼. 네,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매입세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붙여넣기. 그리고 또 이제 납부할 세액은 대변이죠. 미지급 세금 261번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세무 거래처는 세무 세무법인 아니겠죠? 양천세무서야 되겠죠. 양천세무서 가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 차감세 컨트롤 C 딱 와서 아니죠 일반 전표에 와서 여기다 붙여넣기 8581000 그럼 밑에 10,000원이 빨강색이 나죠? 그것이 자비익이에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자비익이다. 대변의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의 자비익이 가야죠. 자비익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10,000원 끝. 이렇게 하시는데 입력할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요런 그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 있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이 결산 분계를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하시고 여기 결산 정리부터 그 정보 검색하는 문제는요. 다음에 제가 여기 딱 표시해 두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설명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죠.